혈관이 파열될 경우 50%에서 90%까지의 환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치명적인 혈관 질병이다. 배꼽 윗부분에 있는 복부에서 박동이 강하게 느껴지시면요, 복부 대동맥류를 의심해 보시고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초음파를 통해서 복부 대동맥류를 쉽게 진단할 수 있고요. 만약에 복부 대동맥류가 진단되면 컴퓨터 단층 촬영을 해서 치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기에만 발견하면 간단한 시술로도 치료가 가능하다. 복부 대동맥이 갈라지는 지점의 위쪽과 아래쪽까지 인공혈관이 부착된 스텐트를 고정해 혈액이 인공혈관 안으로만 흐르도록 하는 방법이다. 내가 말도 못하게 생겼어요. 제가 의장약 안 먹는 날이 없고 초음파로 보자고 얘기를 하셔서 알았죠. 누가 초음파로 이걸 100명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올해 83살의 한효식 할아버지도 혈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자신의 하지 동맥이 심각하게 막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오른쪽 하지 동맥이 완전히 막혀 아예 보이지도 않는 상황. 좁아진 혈관에 스텐트를 넣어 넓히자 다시 혈관으로 피가 흐른다. 동맥경화로 막혔던 혈관이 뚫리면서 할아버지는 건강을 되찾았다. 그리고서는 지금 아주 완전히 지폐 같은 것도 지폐에 넣고 그전에 정말 피롭게 걷던 것도 깨끗이 사라졌어요. 퇴근하고 나니까. 그래가지고 뛰기도 합니다. 지금 정상적이에요. 활동하는데 조금 더 지장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현재 인하대 병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초음파 혈관 질환 임상 실험에서는 무려 5% 이상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었다. 네, 지금 원래 환자 한 2,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500명 이상을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결과로는 한 5% 정도가 각각 다 목이든 복부의 대동맥이든 다리의 혈관이든 좁아진 걸로 지금 발견됐습니다. 이런 환자는 지금 현재로는 자신은 정상이라고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60% 이상 남자 환자니까 상당히 많은 질환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올해 76살의 이병부 할아버지는 오늘도 아내와 함께 장을 본다. 저녁 찬거리를 고르며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할아버지에겐 하루 일과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 중 하나다. 아니 여기 어때요? 아 여기 괜찮아. 좋은데 아주. 여기 좀 밀어요. 안 어지러요? 안 어지러워요. 아주 띵와 기분 좋아. 아 기분 좋대. 하지만 심한 어지럼증으로 한동안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는 할아버지. 이 길 가다도 어지러워서 넘어지고 그랬어요. 집에서도 자고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려면 이걸 잡고서 몇 번씩 잠깐 있어야 괜찮았어요. 할아버지는 한밤중에 잠을 자다 화장실이라도 가려면 기어가야 할 정도로 심한 어지럼증을 느꼈다. 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실어증도 고통이었다. 결국 병원을 찾은 할아버지. 경동맥 협착증으로 인한 일과성 뇌허혈증 진단을 받았다. 여기 이제 목이 혈관이 이만큼 좁아져 있었잖아요. 예. 시술해서 가서 보니까 뇌와 연결된 경동맥이 좁아져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자 일시적으로 뇌 기능이 마비된 것이다. 숨 쉬시고. 이 씨 할아버지의 일과성 뇌허혈증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뇌질환 진단에 주로 이용되는 MRI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뇌혈관을 촬영한 MRI 검사 결과는 달랐다. 환자의 뇌혈관 사진이다. 우측 경동맥에서 심각한 협착이 발견된다.
정상 혈관의 넓이가 5.6mm인 반면 좁아진 혈관은 2mm에 불과하다. 이제 우리 환자분 같은 경우도 그 뇌 MRI에서는 이제 증상이 뇌경색이 생긴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일가성으로 뇌 허열, 그러니까 피가 많이 못 가다가 갔던 그런 증상들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뇌 MRI에서는 이상이 없었지만 뇌 MRA에서는 그런 것들의 증상에 잘 부합하는 부위에 심한 협착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이 씨 할아버지도 좁아진 경동맥에 스텐트를 넣어 혈관을 넓히는 시술을 받았다. 그 결과 지금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만큼 증세가 호전됐다. 이제는 집에서도 간단한 운동으로 혈관의 동맥경화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할아버지. 증세가 나타났을 때 받은 적절한 검사가 할아버지를 뇌졸중의 위협에서 구했다. 제때 알맞은 영상 진단 장비의 도움을 받아서 질병을 조기에 진단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진단 장비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기본적인 건강 검진을 위해서는 주로 엑스레이와 초음파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특히 엑스레이는 촬영 시간이 잠깐인데다 방사선 노출이 적어서 검사 부담이 적습니다. 초음파는 음파를 이용한 검사로 훨씬 안전성이 높고 실시간 검사도 가능합니다. 두 검사 모두 다른 검사와 비교해 봤을 때 비용은 저렴한 편인데요. 무엇보다도 엑스레이는 검사비가 10,000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병원비 걱정 없이 이용하셔도 됩니다. CT는 폐와 복부 질환에, 그리고 MRI는 뇌와 척추, 근육 질환 진단에 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한쪽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진단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머지 검사를 함께 실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CT 같은 경우에는 15초에서 30초라는 짧은 시간 안에 검사가 가능한 반면 MRI는 검사 시간이 긴데요. 대신 방사선이 아닌 자기장을 이용한 검사로 안전합니다. 비용은 CT에 비해서 MRI가 훨씬 더 고가의 검사입니다. PET 검사는 암으로 진단된 환자들의 암 전이 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포도당이 검사에 이용되기 때문에 검사 전에는 당분 섭취를 삼가야 합니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정기검진을 미뤘다가 병을 키워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싼 비용의 검사만이 건강을 지켜주는 건 아니겠죠. 간단하고 저렴한 건강검진만 제때 받아도 큰돈이 드는 큰 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 행복한 삶을 위한 지름길입니다.